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 강의하는 거죠? 아닌가? 8번째 맞죠? 다들 잘 모르죠? 오늘 또 포인터에 대해서 할 겁니다. 포인터, 배열, 메모리, 이거 위주로 오늘 또 하루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확실히 이 부분을 잡아놓고 다른 걸 해야지 편하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형변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형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캐릭터 포인터로 이렇게 형변환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포인터 p 더하기 1 이렇게 했으면 어디 값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바뀌죠? 지금 p는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가 주소가 낮고, 그죠? 낮고 여기 높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예요? 7, 8, 5, 6, 3, 4, 1, 2 요순이라고 했죠.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그죠? 근데 여기를 누가 가리켜요? P가 가리키고 있죠? 그럼 P 더하기라면 어디예요? 여기가 P 플러스 1 위치죠.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1한 위치에 1, 1 들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1, 1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1, 1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값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0x 5, 6 되어 있는 부분이 뭘로 바뀌겠어요? 5, 6 되어 있는 부분이 1, 1로 바뀌겠죠.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11이 아니라 5, 6이 아니라 3, 4를 바꾸고 싶어요. 요 값을 바꾸고 싶어 난. 예? 그럼 뭘 바꿔야 되겠어요? 값을? 요 값을 바꾸고 싶으면. 요 값을 바꾸고 싶으면. 그쵸? 플러스 2로 해야 되겠죠. 플러스 2. 그쵸? 분명히 플러스 2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숫자는 못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 2개 여기 3, 4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1은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예? 이 3, 4를 바꾸고 싶다면 3, 4를 1, 2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수식을 적어야 할까요? 정확하게 다 적어보세요. 정확하게 풀로 다 제대로 쳐보세요. 대충 적으시면 안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제대로. 저 3, 4 부분이 1, 1로 바뀌게 하고 싶으면 수식을 완성해서 적어보세요. 지금 4분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안 적어요? 지금 태선님이 바로 정확하게 적었거든요. 알고 적으신 거죠? 맞고, 창길님은 괄호가 없고요. 지금 괄호 문제가 될 거고, 알고 적은 거죠? 나머지 분, 재성씨도 그렇고 태서씨도 그렇고. 민관씨는 뭘 적은 거죠? 쇼트를 저렇게 바꾸면 안 되죠? 민관씨는 오늘 꼭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관씨는 오늘 꼭 남아서 저랑 꼭 이야기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앞에가 캐릭터 포인터인데 뒤에 숄티드 포인터 하면 서로 타입이 달라서 에러 날 거 아니에요. 예. 민관 씨는 오늘 당첨. 그죠? 야구 선수들 특타하듯이
민간군은 오늘 남아서 특탈을 좀 하고 가는 걸로.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플러스 2 위치에 가고 싶으면 플러스 2를 써야 되는데 플러스 1만큼으로도 주소가 2 증가하게 하려면 이제 캐릭터 포인터의 자료용을 쓰면 안 되고 주소가 2 증가하게 하려면 숄트 포인터 자료용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사실은 주소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2라고 적으면 그죠? 2라고 적으면 당연히 아까 그 위치에 가게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적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hort 포인터 하고 플러스 1 적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인터 P의 타입을 일시적으로 short 포인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해당 명령어 한 줄이자 한 개 명령어 그 안에서는 계속 그 포인터가 그 타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원래는 자령이 뭐예요? P의 자령이 원래 P의 자령이 뭡니까? 캐릭터 포인터였잖아요. 그죠?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더하기라면 원래 1 증가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 덧셈 연산을 하기 전에 그죠? 덧셈 연산을 하기 전에 형변환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가 우선이에요. 그럼 얘가 P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요 명령어 내에서는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short 포인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하기 1이 이제 더하기 1이 아니라 이 크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식에는 연산자가 지금 2개예요.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즉 연산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1바이트 크기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건데 이 포인터가 그러면 어떤 크기로 동작할 것이냐, 바로 short 포인터로 동작해 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실제로 어떤 값이겠어요? 0x 00 1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2바이트 값인데 1바이트가 없는 거예요. 왜 2바이트 값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까는 0x 11 해놓고 왜 갑자기 2바이트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A는 이렇게 변수가 주어질 거고 7, 8, 5, 6 이거 써주는 걸 기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적었어 내가. 자 이렇게 되고 P가 여기 가리키고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P를 지금 뭘로 바꿨어요? short 포인터로 지금 잠깐 쓰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했더니 이 P가 어디로 간 거예요? 더하기를 했더니 여기로 왔죠. 그렇잖아요?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로 왔는데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2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short 포인터를 썼으니까 이 short 포인터의 연산은 이 플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번지 지정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2바이트에 걸쳐서 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캐릭터 포인터면 1바이트 값만 바꿔야 되는데 그죠? 여기 있는 값만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short 포인터로 바뀌었으니까 2바이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테스씨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2바이트 크기니까 그쵸? 이쪽으로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죠? 이렇게 2바이트를 쓰겠다는 뜻이 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값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2바이트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표현은 1바이트로만 했죠. 그럼 이거 2바이트 표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바이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0x 0011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겠어요? 이 값이 여기 11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11로 들어가. 근데 어디도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 값도 바뀌는 거예요. 00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값까지 바뀌는 거지. 즉 이렇게 short 타입으로 쓰게 되면 주소 연산만 short로 하는 게 아니라 번지 지정도 short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이제 1바이트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2바이트로 값이 저장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3, 4만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앞에다가 형변환 연산자를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연산을 봤을 때, 이 숄트 형변화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 플러스 연산자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형변환 연산자는 이 앞에 있는 번지 지정 연산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소가 4개가 있으면 다 안 적겠습니다. 이제 주소가 4개 있으면 이 주소를 연산할 때 여기가 P면 그죠? 주소를 연산할 때 P 플러스 1로 가는 여기는 그죠? 1로 2바이트 건너가는 거죠. 2바이트 건너가는 이것은 얘가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난 1바이트만 쓰고 싶은 거잖아. 딴 건 안 건드리고 싶고 1바이트만 쓰고 싶어. 그건 얘가 적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타입이 한 수식에 형변환이 2번 나오니까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엄청 복잡하지 않나요? 이 2개만 놔두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코드는 결국 같은 말이잖아. 2개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 전형적인 그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다. 맞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식을 만들 때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구성할 때 내 명령이 너무 쓸데없이 복잡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잘못 썼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표현한 거죠. 밑에 거는 문제 같은 거 낼 때는 좋죠. 그죠? 함정에 빠뜨리기도 되게 좋고 그죠? 그래서 문제 낼 때는 사실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잘 나오지 않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꼭 틀린다고 가정할 수는 없죠. 몽둥이 하나 들고 있으면 맞출걸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을 갖고 있으면 사실 주소 연산 자체가 더하기가 떨어지기 그냥 일씩 증가하는 걸로 산술 연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형변환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형변환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다양한 타입이 나오기 위해서 뭐 이게 인트로 된다거나 그죠? 이게 숄트로 되면 이제 타입 때문에 형변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개발자가 주소 연산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서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형변환이 들어갔을 때 그죠? 형변환이 들어갔을 때 이 형변환이 덧셈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앞에 있는 번지 지정 연산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아니면 잘못하면 이렇게 형변환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형변환을 적절히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와, 이게 형변환을 많이 하면 형변환이라는 것 저 자체가 정식 명칭이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많이 쓰면 속도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변환 연산자는 예외적으로 컴파일러가 기계어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크기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변환 연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기 값이기 때문에 크기 값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기계어에 박힙니다. 기계에 박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형변환을 많이 쓴다고 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죠. 사람이 보기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구나. 우리가 합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게 좋은 표현인데 곱셈을 사용하면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더하기를 쓰는 표현을 약간 부끄러워해요. 되게 웃기죠. 근데 곱셈이 덧셈으로 만들어진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곱셈이나 덧셈이 더 좋은 표현인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덧셈을 하면 되게 편한데 사람들이 곱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곱셈으로 표현하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덧셈 표현과 곱셈 표현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야기하면 다 멘탈 나갈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요거는 좀 요런 표현 이제 아시겠어요? 사실 여기 제일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표현이. 그죠? 요 표현과 아이고 요 표현과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의 차이를 아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 두 개의 차이를 당신은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요 세 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제가 같이 개발하는데 팀이 그 미가공이라는 팀에 있는 분이 자기 바탕화면을 찍힌 그 화면이 올라왔는데 바탕화면에 그 포인터 변환 공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캡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야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프린트해서 그냥 잘 보이는 데 붙여 놓거나요. 핸드폰 핸드폰 바탕화면 그런 데다가 나 또 이걸 써놓고 매번 보면서 아 이건 그거지, 아 이건 이거구나, 아 이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세트가 돼야 되니까 이게 한 세트겠네요. 이렇게 그죠? 어디까지죠? B는 빼고 그죠? 이렇게까지 한 세트잖아.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묶어서 바탕화면에다 딱 띄워놓고 보는 거죠.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놔두고 핸드폰 바탕화면에다 놔두고 카톡 프로필 달 거 없으면 이런 걸로 딱 달아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면서 와 얘는 지금 포인트에 심취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왜? 또 반항하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이면 그 과티 할 때 전산 가면 이거 등에다 이런 거 적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티 등에다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면서 애들이 서로 공부하고 그죠? 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포인트 변환 공식들 나올 텐데 그 변환 공식들 과 이제 반 나눠가지고 반은 이거 달고 반은 저거 달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와 끝장나지 않을까요? 지하철 타면 완전 인기 절정일 텐데. 그죠? 왜요? 자, 여튼, 학과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 뭘 끝장나? 교수님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구만. 응? 그치, 교수님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걸 뭐 등에 문신으로 새기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때 추억이니까 괜히 이런 거 문신으로 새기면 절단 나고요. 그냥 과잠바나 과티에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해놓으면 아주 그냥 큰 이슈를 몰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상황이든 이해가 돼야 되니까 아직 자기가 잘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적어놓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붙? 무슨 복붙? 이거조차도 치기 싫어서 복붙 해달라고? 와 완전 사악한데? 누구야 이거? 잠깐만 이런 기억해놔야 되겠다. 유지씨 그죠? 어떤 거? 이렇게 복붙해달라는 거죠? 아, 네. 네. 꼭 해서 그냥 그 사람 바탕화면에 이런 게 여러 개가 쫙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제대로 몰랐네요. 근데 사실 저렇게 하는 거 좀 이쁘게 디자인해서 좀 해보세요. 좀 이쁘게 탁 디자인해서 이왕 올릴 거, 그죠? 좀 멋있게 딱 하시면 더 좋지.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건 해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이 이야기 하다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세월아 내월아 되면서 뭐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원래 처음 이야기하던 내용인데 제가 BPSP 설명하려다가 스택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설명 안 되면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BPSP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세스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할 때 주소 크기 값 이렇게 보통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보통 주소를 상수처럼 많이 썼잖아요. 저번 시간에 200번지를 막 강제로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소가 프로그램에서 주소를 상수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로그램에서 주소를 상수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메모리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만큼 여기 이제 내 프로그램 명령이 이만큼 잡혔어. 그럼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가 만약 100번지였으면 100번지에서 뭐 한 300번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상수로 쓸 수 있겠지. 근데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이 딱 이게 또다시 여기 100번지에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운영체제가 여기 누가 또 딴 애가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번 할 때는 이렇게 안 올라가고 다음번엔 다른 영역에 올라간다고요. 프로그램이. 그럼 주소가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여기가 주소가 만약에 1000번지면 1000번지부터 어떻게 해요? 1300번지까지 이렇게 1200번지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매번 실행될 때마다 자기가 위치하는 자기 프로세스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주소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주소가 바뀌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수를 int a라고 선언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주소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과제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 프로그램 어드레스 계속 찍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뀌지 않던가요? 정말 가끔씩은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종료됐던 그 위치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운 좋으면 다시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주소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주소를 쓰고 싶다 할 때 그 주소에 대한 번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소 번호를 직접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뭐 300번지를 쓰고 싶다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 프로그램은 300번지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매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주소가 달라질 텐데 그 주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BP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걸 표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에서 소스 코드에 어떤 주소를 명시할 때 항상 BP를 기준으로 하는 값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소 표현할 때 BP 뭐 BP 더하기 1, BP 더하기 2 여기서 더하기 1 더하기 할 때는 뭐 주소 연산 이런 거, 그 주소 연산은 C 언어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기계어에서는 더하기 하면 진짜 1 증가하는 거고요. 더하기 하면 2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어 자체에서는 산술 연산, 주소 연산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냥 산술 연산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라고 C 언어에서는 산술 연산과 주소 연산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소를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번지 이런 거 없고요. BP 플러스 1번지, BP 플러스 2번지, BP 플러스 3번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계어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이렇게 되면요. 운영체제가 BP에다가 너 얼마 값이야 라고 값을 여기 같으면 지금 100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100 넣어주면 얘가 100으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이 로딩 됐으면 BP가 이쪽이 로딩 됐으면 BP에다가 얼마 넣어주냐면 100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BP 플러스 1, BP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100번지, 101번지 또는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가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항상 명령어 쓸 때 우리가 기존에 그 앞에서 설명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주소 크기 값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에다가 뭐 4바이트 크기로 5를 대입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가상으로 할 때 대입 그죠? 주소 크기 값에다가 크기 주소 값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크기 주소 값으로 할게요. 100번지에 4바이트 크기로 5를 대입한다.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컴퓨터 이해할 때도 이렇게 돼 있고 앞부분 설명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게 되면 이제 100번지에 가서 그죠? 100번지에 가서 4바이트 크기로 5를 대입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사실 이건 완전 생으로 제가 적은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어셈블리를 살짝 써서 적은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move가 이제 대입 명령을 얘들 mov라고 합니다. 원래 move가 이거잖아요. 근데 명령을 mov라고 적고
4를 이제 dword라고 하거든요. 더블 워드. 그러니까 워드라는 단어 아시죠? 워드가 기본 처리 단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워드를 16비트로 쓰기 때문에 dword라고 써서 32라고, 즉 4바이트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을 ptr 100번지에 5를 대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주어지는 거죠. 어셈블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코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계속 주소가 바뀌는데 어떻게 100이라 적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오죠. BP. 아니면 BP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주소가 100, 뭐 101, 102 이렇게 쓰이지 않고요. BP 플러스 1, BP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C 언어 소스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컴파일러라고 했잖아요. 그쵸? 해석기, 컴파일러. 그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선행 작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보다 선행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변수가 어떤 메모리에 올라갈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몇 번째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봐야 아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몇 번지에서 시작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정한 게, 운영체제에서 약속을 정한 게, 이 프로그램은 BP를 기준으로 메모리를 계산한다 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기 입장에서는 메모리 표현할 때 무조건 BP를 기준으로 모든 표현을 적어 놓고 나중에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실제로 위치한 곳의 주소를 저 BP에다 대입해 주면 전부 다 거기에 맞도록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BP 자체가 일종의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BP 포인터라,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터의 약자거든요. 베이스 포인터의 약자인데 결국은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BP가 현재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시작을 알리는 상대 위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알아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헷갈리긴 하는데 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원 씨가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A, B, C, D 이렇게 변수를 4개 선언했어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개발자가 이렇게 딱 적은 거 보면 해석기가 딱 봤을 때 이 함수, 즉 메인 함수는 몇 바이트의 메모리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지원 씨? 그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쵸? 캐릭터 변수가 4개니까 4바이트 쓰는 거죠. 이처럼 컴파일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딱 보고 개발자가 4바이트 메모를 쓰겠다라는 것을 이 소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럼 4바이트를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얘가? 주소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날 실습할 때 여러분 딴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날 실습할 때 이렇게 변수를 4개 적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메모리를 잡히던가요? 제일 낮은 번호 기억나십니까? 제일 낮은 번호, 제일 낮은 주소 누가 가지던가요? 최적화 안 걸리면 D가 가지죠. D가. 그죠? 제일 낮은 번호를 D가 가지죠. 번호가 제일 낮은 게. 그죠? 왜 D가 제일 뒤에 선언됐는데 왜 제일 낮은 번호를 가지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하드웨어 특성이에요.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특성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메모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스택이라고 1메가 메모리를 프로그램이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기본적으로 1메가를. 그러니까 자기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스택이 뭔지는 제가 설명했죠. 그죠?
스택이라는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자료 구조인데 스택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관리 메모리로 최대한의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줄서기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들 행군할 때, 군인들 행군할 때 맨 앞에 한 명 쓰고 맨 뒤에 한 명 쓰면 그 안에 몇 명이 되었든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걸 관리할 때 관리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스택이기 때문에 스택을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를 제일 밑에 있는 항목을 기억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BP라고 하고요. 베이스 포인터. BP라고 부르고요. 여기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쌓였으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뭐라고 하냐면 S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택 포인터. 얘는 베이스 포인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를 스택 포인터, 베이스 포인터.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A부터 선언됐으니까 들어가는 건 얘부터 들어가겠죠. 선언된 순서가. 그쵸? 그러면 어떤 순서 됐겠어요? 여기가 A, B, C, D 순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맨 위가 D죠. 선이 하나 더 꺼져서 지금 SP가 여기죠, 여기. 그죠? 이렇게 4개 들어, 5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이 이상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그죠? 스틱, 스틱, 스택이고요. 하나. 아, 글자가 이상하게 그려져요, 자꾸 오늘. 마음이 심란한가 봐요. A, B, C, D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이제 BP가 가리키게 되고 베이스 포인터 여기가 누구예요? 스택 포인터 이렇게 한 거죠. 즉 두 개의 포인터로 단 두 개의 포인터로 4개를 가리킬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는 게 스택인 거죠. 스택. SP? 왜요? 스택 포인터. 그쵸? 그래서 스택 포인트는 쌓인 거의 제일 위쪽을 가리키고 있고 베이스 포인트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 D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설명할 때는 100, 101, 102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값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A, B, C, D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뭐예요? A 위치 주소가 뭘까요? BP겠죠? 그렇잖아요. B는 한글 키보드가 네. 네네. 그렇군요. 갑자기 SP라고 왜 하나 했네. BP는 여기 B는 BP 플러스 1. 우리만 아는 개그겠네요. 자, BP, C는 BP 플러스 2. 그죠? D는 BP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개 위치를. 그렇죠? 그럼 이걸 SP로도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 바로 했네. 이거 더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이 순서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BP 플러스 3 하면 그게 SP인 거죠. 값이 똑같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순서대로 넣었으니까 당연히 순서대로 쌓여야 되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 맞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애가 BP 위치니까 다행히 BP 플러스 1, BP 플러스 2, BP 플러스 3 가는 거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했어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표현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이렇게 가면서 증가될 거 아니에요. 증가. 이게 증가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BP 플러스 3인 D가 제일 커야 되죠, 값이. 주소가. 그쵸? 근데 우리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그쵸? D가 가장 작게 나왔어요. D가 가장 작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머신은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지. 이 순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D가 제일 작게 나오고 이걸 플러스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플러스로 표현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가 뭐겠어요? D, B, C,
A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맨 밑이 BP고요. 맨 위가 SP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대로 듣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다, 다 지금 제대로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보세요.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써봤거든요. 그쵸? 주소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를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얘가 뭐였어요? 주소가 제일 낮죠? 제일 낮게 나왔었잖아요, 얘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쌓을 때는 사실 얘가 먼저 나오니까 컴파일러는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보면서 갈 때는. 그 메모리 집을 때 어떻게 넣겠어요? 당연히 스택에 쌓은 다음에 A, B, C, D 순위 맞을 거라는 거지. 그쵸? 이 순서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D가 주소가 제일 작게 나왔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 주소예요, 지금. 제일 높은 주소고, 이게 제일 여기 위에 D를 가리키는 게 제일 낮은 주소, SP가 제일 낮은 거지. 따라서 이쪽이 뭐겠어요, 주소가. 여기가 고고요. 여기가 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스택은, 거꾸로 올라간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주소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X86에서는 이게 적용되는데요. 그, X64라고 해서 64비트 방식을 쓰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게 거꾸로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64비트를 쓰게 되면, 이게 저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32비트하고 64비트 체크할 때 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택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주소 증감하는 게. 그래서 플러스 3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고 고니까 얘가 BP니까 얘는 뭐겠어요? BP 빼기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BP 빼기 2, 여기가 BP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SP면 얘는 뭐겠어요? SP 플러스 1이 될 거고, SP 플러스 2, SP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로 바라보면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BP로 바라보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C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BP 빼기 2라고 해도 되고, SP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명령어 쓸 때.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SP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데이터가 추가되면 BP는 위치가 안 바뀌잖아요. BP는 베이스 포인트에 맨 밑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SP는 데이터가 만약에 2가 하나 추가되면 SP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는 순간 밑에 있는 인덱스가 다 바뀌어요. C가 원래 SP 플러스 1이었는데 SP가 하나 더 올라가 버리면 C를 말하는 주소가 SP 플러스 2로 바뀌어 버립니다. 즉 SP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 SP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면 SP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그 수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BP는 절대 바뀌지 않는 베이스 기준이기 때문에 BP로 어떤 값을 표현해 놓으면 그게 그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BP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스택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Q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우리 줄서기 구조이기 때문에 Q는 납득이 가죠.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맞지, 당연히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해주는 게 맞지. 근데 왜 얘는 밑이 막힌 관처럼 만들어서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구조를 왜 만들었을까? 그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을 통해서 나머지 애들을 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매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그게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두 개만 이용해서 아주 크게 메모리를 가리킬 수 있는데 그게 증감이 돼야 되니까 증감에 대한 조건으로 SP를 두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준으로 BP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베이스 포인터입니다. 베이스 포인터. 어떤 거에 기준이 되는 포인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값을 액세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 여러분들 잘 그리셔야 돼요. 요걸 이제 스택이라고 부를 거고요. 스택은 최초 1메가 정도 제공이 됩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각 프로세스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예,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프로세스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 .exe 파일 알죠? 실행 파일.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서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되면 1메가 크기의 스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스택에 이제 이 메모리 배치시켜주는 그것을 이제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가 캐릭터 크기로 4개의 변수를 쓰려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4개를 구획해서 집어넣는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맨 밑에가 BP고 제일 위에 있는 코드가 뭐겠어요? 여기가 S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명령어가 push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렇게 꺼내는 명령어가 pop이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pop 많이 들어봤죠? pop. 그죠? push는 집어넣는 거고요. pop은 꺼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변수를 4개 선언했으면 push를 4번 해서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push 4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변수가 100개면 100번 푸시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빡신 작업이겠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요 초기에 요렇게 했을 때 요거 메모리 배치를 요렇게 4개인데 4개를 푸시를 4번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푸시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SP는 여기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푸시 4번 하면 여기 가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할 때 SP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SP는 BP 빼기 3 이렇게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변수 선언할 때 변수 많이 선언한다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변수 개수가 물론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저하되긴 하죠. 근데 메모리 할당한다고 성능 저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푸시를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빼서 위치 찾아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푸시를 4번 하는 게 아니라 BP 값에다가 빼기 3에서 SP한테 대입해버리면 SP는 무조건 그 위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업해서 그냥 한 방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변수가 100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SP에다가 만약 캐릭터 변수 100개라면 SP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빼기 99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 올라가 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메모리들이 다 변수 구획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A, B, C, D라는 이 이름은 없어질 이름인 거고 기계어로 바뀌면 이 4가지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A, B, C, D로 되는 거니까 A는 BP가 될 거고 B는 BP 뭐예요? 빼기 1 그죠? BP 빼기 2, BP 빼기 3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A, B, C, D라는 표현 대신에 BP 빼기 1, BP 빼기 2, BP 빼기 3 이런 식으로 값이 가는 거고 이런 참조를 하기 때문에 스택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BP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BP가 바뀌지 않아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택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B 값을 바꾸고 싶으면 실제 스택에서는 B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 값을 바꿔야 되니까 이 값을 쓰게 하려면 꺼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D를 먼저 꺼내고 C를 꺼내고 B를 꺼내서 값을 바꾸고 B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고 D를 집어넣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B가 값을 한번 바꾸려면 명령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변수가 100개 선언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변수 바꾸려면 99개를 꺼냈다가 다시 99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그러니까 메모리를 주소 단위로 직접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주소 지정해서 그 메모리에 접근할 때 주소로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명령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꺼내지 않고 스택은 논리적인 거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 이걸 꺼낼 필요가 왜 있어요? 이거 주소 알잖아요. 이거 주소 얼마예요? B 주소 알잖아. BP 빼기 1이잖아. 그럼 거기다 값 대입하면 되지. 뭐를 꺼내고 빼고 해요. 이렇게 4개 있는데 내가 B에다가 만약에 누가 5를 넣는 코드를 썼어. 이렇게.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 기계로 봤을 땐 대입. 크기 얼마야 B가? B 크기가 1바이트잖아. 그 대입. 1바이트 크기로. 주소. 주소 어디 있어? 이거 주소 뭐예요? BP 빼기 1이잖아. 그치? BP 빼기 1. 그렇잖아요. 아이고. BP 빼기 1,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크기, 주소, 값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C 언어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그 변수 선언 된 걸 보고 아 얘가 몇 바이트의 메모리를 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BP와 SP를 잡아놓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변수를 사용자가 쓰겠다고 하면 그 변수 값을 BP 빼기 얼마의 값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BP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C에다가 그죠? C에다가 만약에 3을 대입하겠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대입. 그죠? 1바이트 크기로. 뭐요? BP 빼기 얼마? 2,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C는 3 대입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메모리에 접근할 때 우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쓴다고 해서 푸시팝에서 꺼내고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 잡는 그 구조 형태만 스택을 쓰고요. 그 안에 값을 넣고 빼는 값은 우리가 어차피 메모리 기술로 넣고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주소를 알면 넣고 빼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주소를 아는 방법은 BP를 기준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게 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변수를 없애거나 추가하지 않거든요. 변수를 이게 프로그램이 이미 컴파일돼서 실행되는데 B가 필요 없다고 없애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변수 구조는 기계어 만드는 그 시점에 다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값이 다 들어가고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면 SP에다가 빼기 3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미 기계의 명령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스택 프레임.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이란 뜻 자체가 틀이란 뜻이잖아. 틀, 액자 이런 게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스택에 일어나는 그 메모리 이렇게 지금처럼 메모리를 나열하는 방식 아니면 메모리가 나열된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스택 프레임은 언어마다 다 달라요. C나 C++는 호환이 되는데 뭐 자바나 C샵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C 언어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언어에서 만든 함수를 호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별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10분 쉬시면서 요거 리마인드 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시면 더 좋죠? 좀 10분 쉬시면서 꼭 생각해보고 질문하세요. 시작하면